여러분 이 집이 3천만 원대라면 믿겠습니까? 대지 58평, 연면적 26평의 짜임새 있는 2층, 목조 주택이 믿기 힘든 가격에 나왔습니다. 관리가 용이한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된 이 집은 시골 마을의 여유를 담으면서도 가격만큼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파격적입니다. 고즈넉한 마을에서 즐기는 5도 2촌의 삶, 혹은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꿈꿔오셨던 분, 평소 시골 주택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3천만 원대라면 믿겠습니까? 감정가 1억 원짜리 주택을 3,500만 원대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이 주택은 지속적인 유찰로 인해 감정가의 3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세컨하우스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사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478만 7,18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94만 2천원입니다. 3,594만 2천원. 감정가 대비 34% 수준입니다. 거의 감정가의 3분의 1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359만 4,200원이고요.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물건이 어떤 주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192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58평으로 건물은 57.26제곱미터로 약 17평 규모. 목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은 57.26제곱미터, 2층은 27.14제곱미터로 모두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고 난방은 심야전기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제시외 건물도 매각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인수해야 할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이 정도 설명만 들으시면 정말 좋은 물건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경매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점유 현황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 절차가 비교적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낙찰 후에 명도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채무 때문에 강제 경매를 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집을 비워줄까요?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사비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인도 명령 절차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비와 명도 기간까지 모두 계산해 넣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권리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안전합니다. 2013년 4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 준권리입니다. 그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나 강제경매 관련 권리는 매각과 동시에 모두 소멸됩니다.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물 상태입니다. 이 주택은 2006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2026년 1월이니까 거의 19년 된 건물입니다. 게다가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장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꼭 메모해 두셨다가 현장 가실 때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재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재가 부식되지는 않았는지, 변형은 없는지, 흰개미 피해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1층 바닥과 기둥 하부, 외벽 접합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붕 마감재 상태입니다. 아스팔트 싱글 지붕인데요. 이 자재의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거죠. 지붕에 손상이 있는지, 누수 흔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수가 있었다면 내부 목재 구조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장과 벽면에 물 얼룩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외벽 균열입니다. 외벽에 균열이나 벌어짐이 있는지, 기초 부분에 침하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빈집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면 배관 동파, 내부 결로, 곰팡이 같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수리비를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 3천만 원대의 낙찰받아도 수리비가 수천만 원 들어간다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외벽 도색, 지붕 교체, 배관 보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경매 물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입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3,594만 2천 원입니다. 4회차 매각이기 때문에 다음 입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가로만 입찰하시면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가보다 어느 정도 높게 입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최대 가격을 미리 정해두시고 절대 그 이상은 넘기지 마십시오. 경매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수리비와 명도비를 모두 포함해도 시세보다 저렴한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입니다. 입찰 시 입찰보증금 359만 4,200원은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낙찰받으시면 약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미리 은행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조 주택이고 노후된 건물이라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시면 낙찰받고도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취득세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고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여기에 법무사 비용, 등기 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최종 투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일은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낙찰받으신 후 약 일주일 뒤에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진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원주택입니다. 58평의 토지에 17평의 목조 2층 주택이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2006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노후도가 관건입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셔서 목재 상태, 지붕 상태, 누수 여부, 외벽 균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해 보시고 명도비와 취득세까지 모두 계산하십시오. 총 투자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하신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서 본인 취향대로 리모델링하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매력을 아시고 관리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낙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경매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